이른 아침 도시의 소음이 아직 깨어나기 전 공원 입구의 낡은 돌 표지판이 바람에 이끼를 드러낸다. 효송공원 1955년 개원이라는 글씨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다. 공원 정문 맞은편으로는 대학 캠퍼스가 보인다. 오래된 본관 건물, 도서관, 그 사이로 오가는 이른 아침 학생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목련이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린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온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노인 박기훈.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규칙적이다. 마치 오랜 시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들국화 한 다발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그를 벤치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어김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기훈은 공원 중앙의 오래된 나무 벤치 앞에 선다. 벤치 등받이에는 1975년 기증이라는 작은 동판이 박혀 있다. 그는 천천히 앉으며 옆자리를 손으로 쓸어낸다. 마치 누군가 앉을 자리를 정리하듯.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들국화 한 송이를 꺼내 벤치 옆 작은 공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오늘도 그날처럼 예쁘네요, 당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마치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다. 봄바람만이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기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벤치를 한 번 더 닦는다. 그리고 가만히 앞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 끝에는 벚나무 가로수길이 보인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봉오리가 맺혀 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오전 9시가 넘어가자 공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조깅하는 중년 남성이 기훈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기훈은 미소로 답한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가 친구에게 속삭인다. 저분 매일 저기 앉아 계셔. 우리 애 낳고 산책 나올 때부터 봤는데 벌써 3년째야. 진짜? 왜 저러시는 거래? 글쎄, 부인을 기다리신대. 근데 부인은 안 오신다던데. 에이, 설마 그럼 왜 매일? 두 여성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간다. 기훈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듯 여전히 앞만 바라보고 있다. 벤치 근처 평상에서 바둑을 두던 노인 2명이 기훈을 바라본다. 저 친구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뭘 포기해? 포기할 게 뭐가 있나? 저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래도 말이야, 매일 저렇게 앉아 있으면 뭐해? 아무도 안 오는데. 자네는 몰라. 기다림이란 건 오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거야. 나이 든 노인의 말에 옆에 친구는 말없이 바둑알을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단 하나의 약속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기훈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낸다. 김밥 몇 줄과 삶은 계란 하나. 그는 천천히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옆자리를 바라본다. 당신은 김밥 좋아하셨죠? 특히 단무지 많이 들어간 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벤치 옆에 놓인 꽃 옆에 살짝 놓는다. 오늘 것도 맛있어요. 편의점 김밥인데 요즘 건 참 잘 만들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와 김밥을 감싼 비닐이 바스락거린다.
기훈은 그 소리에 미소를 짓는다.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공원 관리인 아저씨가 지나가다 기훈에게 인사한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래야죠, 약속이니까. 혹시 부인께서 언제쯤 오실까요? 기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한다. 글쎄요, 봄이 오면 오시겠죠. 관리인은 더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떠난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다. 약속, 그것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시간은 흘렀지만 그 약속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기울기 시작한다. 공원에는 방과 후 놀러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기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공을 쫓아오다 기훈 앞에 멈춘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기훈은 눈을 뜨고 아이를 본다. 응, 할아버지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단다. 친구요? 언제 와요? 글쎄, 봄이 오면 올 거야. 지금 봄인데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기훈은 잠시 당황한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는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봄이지. 그럼 곧 오시겠네. 근데 할아버지, 꽃은 왜 놓으세요? 친구가 꽃을 좋아하거든. 예쁜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간다. 할아버지, 친구 오면 같이 놀아요. 그 말에 기훈은 손을 흔들어 보낸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저 곧 올 거야라는 말을 믿어줍니다. 어쩌면 기다림이란 그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후 5시 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공원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기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가방을 챙기고 벤치를 한 번 더 쓰다듬는다. 그리고 꽃을 바라보며 말한다. 오늘도 못 뵀네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도 내일은 오실 거죠. 그는 벤치에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나간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어딘가 당당하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벤치 위에는 들국화 한 송이와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이 놓여 있다. 그는 매일 떠났지만 언제나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 벤치가 그의 집이자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의 장소인 것처럼. 기훈은 공원 근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다. 좁은 방 안에는 간단한 가구들만 놓여 있다. 낡은 침대, 작은 테이블,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는 달력 하나가 걸려 있고 매일 아침이 X표로 지워져 있다. 그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밥을 짓는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그는 상을 정갈하게 차린다. 김치, 계란말이, 된장국, 그리고 숟가락 2개를 놓는다. 오늘 날씨 좋았죠? 당신이 좋아하시는 봄날이었어요. 그는 빈자리를 향해 말을 건넨다. 대답은 없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공원의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린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기훈은 설거지를 하고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다. 벚꽃 나무 아래 2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카메라를 보고 있다.
여자의 손목에는 작은 손목시계가 보인다. 기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바라본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당신 그때 참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겠지만.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는다.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했던 순간, 사랑했던 사람. 그 기억이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기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인다. 어린 시절에는 별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몇 개만 보인다. 세상이 밝아져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일까? 그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1960년 4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학생들이 책을 들고 오가고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린다. 벚꽃이 만개한 교정.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하지만 젊음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21살의 박기훈. 짧은 머리, 깔끔한 교복. 그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 손에는 두꺼운 공학책 여러 권. 기훈아, 잠깐. 동기생 민수가 뒤에서 달려온다. 뭐야, 왜? 오늘 신입생 환영회 가지? 여학생들 많이 온대. 난 바빠. 시험 준비해야 돼. 에이, 공부만 하지 말고. 인생도 좀 살아야지. 기훈은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다음에. 오늘은 정말 바빠. 민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떠난다. 기훈은 다시 도서관으로 향한다. 모든 사랑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1960년 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2층, 조용한 열람실. 기훈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친다. 주변은 고요하다. 가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난다. 아! 여학생 한 명이 책을 떨어뜨렸다. 책들이 바닥에 쏟아진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본다. 기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주워준다. 괜찮으세요? 여학생이 고개를 든다. 깔끔한 단발머리, 크고 맑은 눈.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책을 받는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아니에요. 많이 들고 계셨네요. 기훈은 나머지 책도 주워 건넨다. 영문학, 시집, 소설책들. 자신이 읽는 공학책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문학과세요? 네. 신입생이에요. 아직 도서관이 낯설어서. 여기 처음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저는 이영희예요. 박기훈입니다. 공대 2학년이요. 두 사람은 악수한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벚꽃잎 하나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영희의 책상 위에 떨어진다. 첫 만남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기훈은 영희를 데리고 도서관을 안내한다. 이쪽이 문학 서적 코너고요. 저쪽이 철학 쪽이에요. 와, 책이 정말 많네요. 네. 이 대학 도서관이 꽤 유명해요. 여기 앉으면 창밖으로 효성공원이 보이고요. 기훈은 창가 자리를 가리킨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학교 맞은편 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영희는 감탄한다. 우와, 공원이 바로 보이네요. 벚꽃나무도 많고. 네, 봄이면 정말 예뻐요. 공부하다 쉴 때 저기 자주 가요. 그럼
여기 제자리로 할래요.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영희는 밝게 웃는다. 기훈도 따라 웃는다.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저 맞은편 자리 자주 써요. 그럼 우리 자주 보겠네요? 그러네요. 둘은 잠시 침묵한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 어떤 만남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입니다. 기훈과 영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온다.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한다. 이날도 그랬다. 기훈은 공학책을, 영희는 영문학 책을 읽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영희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른다. 직접 만들어 온 듯 보인다. 그런데 컵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진다. 아, 커피가 쏟아진다. 책상 위로, 책 위로, 그녀의 치마 위로. 큰일 났어. 영희는 당황해서 손수건을 꺼내지만 작은 손수건으로는 역부족이다. 기훈이 재빨리 달려온다. 괜찮으세요? 책이 젖었어요. 도서관 책인데. 영희는 울상이다. 기훈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낸다. 깨끗하게 다려진 흰 손수건. 이거 쓰세요. 하지만 이거 깨끗한 손수건인데. 괜찮아요. 책이 더 중요하죠. 기훈은 손수건으로 책을 닦아낸다. 다행히 커피가 많이 스며들지는 않았다. 휴, 다행이다. 표지만 조금 젖었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리고 치마를 본다. 근데 제 치마가 커피 얼룩이 선명하다. 기훈은 난감한 표정이 된다.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영희는 웃는다. 괜찮아요. 오빠 잘못도 아닌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제 손수건도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기훈은 커피로 얼룩진 손수건을 본다. 영희는 그것을 받아든다. 제가 빨아서 돌려드릴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네. 제가 선물할게요. 그 대신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대로 된 커피로. 영희는 놀란 표정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사랑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쏟아진 커피, 더러워진 손수건, 그리고 그것을 닦아주는 손.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기훈과 영희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는다. 낡았지만 아늑한 공간. 벽에는 명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축음기에서 재즈가 흘러나온다. 여기 처음 오세요? 기훈이 묻는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기숙사에서만 지내서 학교 밖은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비엔나 커피 맛있어요. 비엔나 커피요? 휘핑크림 올라간 거요. 달콤해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주인아 주머니가 주문을 받으러 온다. 비엔나 커피 2개요. 그리고 카스테라도 하나 주세요. 기훈은 영희를 보며 묻는다. 단 거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보여요. 영희는 웃는다. 커피가 나온다. 하얀 휘핑크림이 수북이 올라간 커피. 영희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크림을 떠먹는다. 맛있어요. 그렇죠? 여기 단골이에요. 공부하다 힘들 때 오곤 해요. 혼자요? 보통은요. 친구들은 술집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데가 더 좋아요. 저도요. 조용한 게 좋아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대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희 씨는 왜 영문학과를 선택하셨어요? 기훈이 묻는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한다. 책이 좋아요. 특히 시를 읽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요? 평범한 것도 특별해지고 슬픈 것도 아름다워져요. 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멋있네요. 저는 숫자와 공식만 다루는데 공학도 멋있어요. 세상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묻는다. 기훈 오빠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기훈은 창밖을 바라본다.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전쟁 때 다리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싶어요. 영희는 기훈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훌륭한 꿈이에요. 영희 씨는요?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를 쓰고 싶어요. 그것도 훌륭한 꿈이에요. 오빠는 다리를 만들고 영희 씨는 마음의 다리를 만드는 거네요. 영희는 그 말에 활짝 웃는다.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둘 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네요. 꿈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들어갑니다. 다방을 나온 두 사람은 효성공원으로 향한다. 학교 정문 맞은편 효성공원 입구. 낡은 돌 표지판에 효성공원 1955년 개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고 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우와, 정말 예쁘다. 영희는 감탄한다. 기훈도 고개를 끄덕인다. 이 공원 학교 바로 앞인데 진짜 예쁘죠? 네. 처음 와봐요. 여기서 캠퍼스도 보이고 벚꽃도 예쁘고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1년 중 딱 일주일만 이렇게 예쁘거든요. 일주일이요? 네. 벚꽃은 빨리 져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영희는 손을 뻗어 날리는 꽃잎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꽃잎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못 잡았네. 기훈이 웃는다. 괜찮아요. 꽃잎은 잡으려 하면 도망가요. 그냥 손을 펴고 있으면 저절로 앉아요. 그는 손바닥을 펼쳐 보인다. 잠시 후 정말로 꽃잎 하나가 살짝 내려앉는다. 진짜네. 영희도 손을 편다. 곧 그녀의 손에도 꽃잎이 앉는다. 기적 같아요. 기적이죠. 수천 개의 꽃잎 중에 하필 우리 손에 앉았으니까요. 영희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이거 간직하고 싶어요. 그럼 책갈피로 만드세요. 말리면 오래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을 기억하고 싶거든요. 오늘을요? 영희는 기훈을 보며 웃는다. 네. 오늘 좋았어요. 기훈의 얼굴이 붉어진다. 저도요. 행복한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벚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을 지탱합니다. 기억으로, 추억으로, 사랑으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난다. 도서관에서, 다방에서, 벚꽃길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간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기훈은 공부하다가 영희를 본다. 그녀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얼굴에 걸쳐 있다. 기훈은 살짝 웃으며 다시 책을 본다. 그런데 영희도 슬쩍 기훈을 본다. 그는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필을 입에 물고 생각하는 모습. 영희도 미소 짓고 다시 책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날.
비가 오는 날이었다. 기훈은 우산을 가져왔지만 영희는 없었다. 우산 없으세요? 네. 아침에는 맑았는데. 같이 쓸래요? 기훈은 자연스럽게 우산을 펼친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 속으로 들어온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닿는다. 비 많이 맞으시겠어요. 영희가 걱정한다. 실제로 기훈의 왼쪽 어깨는 젖어 있다. 괜찮아요. 저는 잘 안 아파요. 그래도 영희는 우산을 조금 더 기훈 쪽으로 기울인다. 기훈은 웃으며 다시 영희 쪽으로 기울인다. 이러다 둘 다 젖겠어요. 그럼 더 가까이 붙어요. 기훈의 말에 영희는 얼굴이 붉어진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이제 두 사람은 정말 가깝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랑은 거리를 좁힙니다. 처음에는 두 걸음, 그 다음에는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닿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어느 날 기훈은 도서관에서 영희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는다. 1시간, 2시간. 결국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는다. 기훈은 걱정된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다음 날, 영희가 나타난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다. 괜찮으세요? 네. 어제 좀 아팠어요. 감기 걸렸나 봐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잠겨 있다. 기훈은 가방을 뒤진다. 잠깐만요. 그는 작은 봉지를 꺼낸다. 목캔디와 비타민. 이거 드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오빠가요? 혹시나 해서 어제 영희 씨 안 오셔서 걱정됐거든요. 영희는 캔디를 받아들고 눈물이 글썽해진다. 고마워요, 오빠.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그날 저녁, 기훈은 기숙사에서 편지를 쓴다. 영희 씨에게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됐습니다. 봄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사실 저는 편지를 잘 못 씁니다. 공학도라 숫자만 다루다 보니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희 씨를 만난 후로 제 봄이 더 밝아졌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이 즐겁고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모두 영희 씨가 있어서입니다.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내일 도서관에서 봬요. 박기훈 드림. 다음 날 기훈은 편지를 영희의 책상 위에 몰래 놓는다. 영희가 도서관에 도착해서 편지를 발견한다.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그녀도 편지를 쓴다. 기훈 오빠에게 편지 고마워요. 읽는 내내 웃었어요. 오빠는 말을 못한다고 했지만 제게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도 고백 하나 할게요. 도서관이 좋아진 이유는 책 때문이 아니라 오빠가 있어서예요. 창가 자리가 예쁜 이유도, 커피가 맛있는 이유도, 벚꽃길이 아름다운 이유도 모두 오빠와 함께여서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만나요. 이영희 올림. 편지는 마음을 전합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부끄러워 못할 말도 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종이 위에서 만납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기훈은 영희에게 묻는다.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요? 네, 있어요. 그럼 같이 음악회 갈래요? 학교 음악당에서 콘서트 한대요. 음악회요? 좋아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학교 음악당에 간다. 작은 공간이지만 학생들로 가득하다. 무대 위에는 현악 사중주단이 준비 중이다. 여기 앉을까요? 기훈은 뒷자리를 가리킨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는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주가 시작된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부드럽고 애잔한 선율이 홀을 채운다. 영희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진다. 기우는 그녀를 본다. 조명이 반사되어 그녀의 옆얼굴이 은은하게 빛난다. 아름답다. 기우는 속으로 생각한다.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진다. 영희는 눈을 뜨고 기운을 본다.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오빠는요? 저도요. 하지만요? 기우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음악보다 영희 씨가 더 아름다웠어요. 영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사실이에요. 기우는 진지하다. 영희는 그의 눈을 본다. 거짓이 없는 눈. 고마워요, 오빠. 그녀는 작게 속삭인다. 고백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아름답다는 말. 그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학교 앞 효성공원으로 나온다. 밤이지만 달이 밝다. 은은한 달빛이 공원을 비춘다. 오빠, 저기 봐요. 영희가 하늘을 가리킨다. 별이 총총하다. 별이 많네요. 옛날에는 더 많았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둘은 공원 중앙의 벤치에 앉는다. 오래된 나무 벤치. 정면으로 대학 캠퍼스의 불빛이 반짝인다. 여기 좋네요. 학교도 보이고. 영희가 말한다. 여기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별 보기 딱 좋고 조용하거든요. 자주 와요? 가끔요. 공부하다 힘들 때. 영희는 기운을 본다. 오빠,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우는 당황한다. 뭐? 라니요? 우리 관계요. 친구예요? 아니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한다. 기우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저는 영희 씨를 좋아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 영희는 놀란 눈으로 기운을 본다. 정말요? 네. 처음 본 날부터.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저는 영희 씨가 좋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도요. 저도 오빠가 좋아요. 기우는 조심스럽게 영희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꽉 잡는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영희가 묻는다. 기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가 영희 씨 남자친구 해도 될까요? 바보. 이미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웃는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입니다. 용기 내어 마음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 순간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며칠 후 기훈이 제안한다. 영희야, 우리 사진 찍으러 갈까? 사진요? 응.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좋아요. 학교 앞 사진관. 낡은 간판에 추억사진관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사 아저씨가 반갑게 맞는다. 어서 오세요. 학생증 사진이요? 아니요. 그냥 기념사진이요. 아, 커플 사진? 좋지. 요즘 젊은이들은 참 낭만적이야. 두 사람은 배경 앞에 선다. 벚꽃 그림이 그려진 배경. 자, 가까이 붙어서. 손은 어깨에 올려도 되고. 기훈과 영희는 어색하게 자세를 잡는다. 영희는 기훈의 팔을 살짝 잡고 기훈은 어깨에 손을 올린다. 좋아. 둘 다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진다. 한 장 더 찍을까?
이번엔 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진. 이번에는 기훈이 영희를 보고 영희는 카메라를 본다. 그 순간 영희가 웃는다. 플래시. 좋아. 이번 거 잘 나왔을 거야.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사진을 찾으러 간다. 봉투를 열자 두 장의 사진. 첫 번째는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이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우와. 정말 잘 나왔다. 영희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우리 한 장씩 가질까? 좋아요. 오빠는 어떤 거 가질래요? 나는 두 번째 거. 영희 웃는 얼굴이 예뻐서. 그럼 저는 첫 번째 거요. 오빠 표정이 진지해서 좋아요. 두 사람은 사진을 나눠 갖는다. 기훈은 사진 뒷면에 쓴다. 1960년 4월 30일. 사랑하는 영희와 함께. 영희도 쓴다. 가장 행복한 날. 기훈 오빠와 함께. 사진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듭니다. 행복했던 그 순간, 사랑했던 그 표정. 사진 속에 우리는 영원히 젊고 영원히 행복합니다. 5월 초 벚꽃은 지고 실록이 우거진다. 기훈과 영희는 효송공원 뒤쪽 언덕을 오른다. 정상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기훈이 말한다. 조용하고 세상이 다 보여. 실제로 언덕 정상에서는 대학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서관, 본관, 학생들이 오가는 교정. 그 너머로는 서울 시내까지 보인다. 우와, 정말 멋있다. 우리 학교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는다. 시원한 바람이 분다. 영희야. 응? 우리 여기서 약속 하나 할까? 무슨 약속? 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낸다. 나무에 이름 새기는 거.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대. 그거 나무 아프지 않아요? 얕게 할게. 나무는 괜찮아. 오히려 치유되면서 더 단단해진대. 기훈은 조심스럽게 나무 껍질에 글자를 새긴다. K, H, 하트, Y, H, 그리고 날짜. 1960년 5월 3일. 이제 우리 이름이 여기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영희는 나무를 쓰다듬는다. 둘은 다시 언덕을 내려와 공원 중앙 벤치에 앉는다. 영희야. 응? 우리 약속 하나 더 할까? 또 약속? 우리 벌써 많이 했는데. 이건 특별한 약속이야. 기훈은 진지한 표정이다. 매년 봄, 이 벤치에서 만나자. 이 벤치에서요? 응. 우리가 처음 마음을 나눈 곳이잖아. 여기서 캠퍼스도 보이고, 벚꽃도 보이고,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야. 좋아요. 약속할게요. 매년 봄, 이 벤치에서 만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응,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 거짓말하면 바늘 1000개 삼킨다. 안 삼켜. 절대 거짓말 안 할 거니까. 둘은 웃으며 손가락을 흔든다. 약속은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평생을 지탱할 거라는 것을. 6월, 장마가 시작된다. 비가 계속 내린다. 일주일째 해를 보지 못했다. 기훈과 영희는 도서관에서 만난다. 하지만 오늘 영희의 표정이 어둡다. 무슨 일 있어?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기훈은 불안해진다. 뭔데? 무슨 일이야? 저, 여름방학 때 고향에 가야 해요. 고향? 부산이지? 네.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엄마가 오래 있으래요. 얼마나? 한 달 정도. 아니,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기훈은 침묵한다. 한 달, 길게 느껴진다. 그래, 할머니가 중요하지. 당연히 가야지. 오빠, 기다려줄 거죠? 당연하지. 나 어디 안 가. 여기서 기다릴게. 영희는 기훈의 손을 꽉 잡는다. 연락할게요. 편지 쓸게요. 나도 쓸게. 매일. 매일은 힘들어요. 괜찮아. 나 편지 쓰는 거 좋아하게 됐어. 영희한테 쓰는 거라면. 영희는 눈물을 참는다. 오빠,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 기훈은 그녀를 꼭 안는다. 나도 사랑해. 많이. 사랑은 시험을 받습니다. 멀어지는 거리, 흐르는 시간.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견딥니다.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7월. 영희가 부산으로 떠난다. 기훈은 기차역까지 배웅 나온다. 잘 다녀와. 할머니 빨리 나으시길. 응. 오빠도 건강해야 돼. 편지 기다릴게. 꼭 쓸게. 기차가 출발한다. 영희는 창밖으로 손을 흔든다. 기훈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든다. 일주일 후 첫 편지가 도착한다. 기훈 오빠에게 부산은 덥고 습해요. 서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세요. 매일 병원 다니고 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처럼 느껴져요. 오빠는 잘 지내죠? 밥 잘 먹고 공부도 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오빠 얼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영희가. 기훈은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그리고 바로 답장을 쓴다. 영희에게 편지 받았어. 고마워. 할머니 걱정이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잘 지내. 너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하지만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해서 내가 매일 가서 네 자리 지키고 있어. 빨리 돌아와. 기다릴게. 사랑해. 기훈이. 편지는 계속 오간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영희의 편지는 점점 길어진다. 하루 일과 작은 생각들, 기훈에 대한 그리움. 기훈의 편지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짧았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쓰게 된다. 편지는 거리를 좁힙니다. 멀리 있어도 글로는 가까워집니다. 손글씨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을 녹입니다. 8월 중순, 영희의 21번째 생일. 기훈은 고민한다. 무엇을 선물할까? 학교 앞 시계방을 지나가다 멈춘다. 쇼윈도에 작은 손목시계 하나가 보인다. 은색 줄의 작은 다이얼. 간단하지만 우아하다. 아저씨, 저 시계 얼마예요? 학생, 그거 비싼데? 3만 환이야. 기훈은 망설인다.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다. 하지만 제가 한 달 알바하면 될까요? 한 달? 힘들 텐데? 괜찮아요. 꼭 사고 싶어요. 기훈은 한 달간 아침 일찍 신문 배달을 한다. 그리고 시계를 산다. 시계를 포장해서 부산으로 보낸다. 편지와 함께 영희에게 생일 축하해. 멀리 있어서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해. 작은 선물 보내. 시계야.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줘.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줘. 사랑해. 기훈이. 영희는 선물을 받고 온다. 그리고 즉시 답장을 보낸다. 기훈 오빠, 시계 받았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오빠, 이거 비쌌죠? 어떻게 산 거예요? 알바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친구가 말해줬어요. 오빠, 바보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하지만 너무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빨리 돌아가서 오빠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영희가. 선물은 마음입니다. 값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이 중요합니다. 기훈의 한 달은 시계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8월 말. 영희가 돌아온다. 기훈은 기차역에서 기다린다. 시계를 보며 초조해한다. 드디어 기차가 들어온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영희가 보인다. 오빠, 영희. 두 사람은 달려가 안긴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영희는 손목을 보인다. 기훈이 준 시계를 차고 있다. 매일 찼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래, 잘 어울려. 정말요? 응, 너무 예뻐. 둘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한다. 할머니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다행이다. 오빠,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너 생각. 그것만 했어. 거짓말. 진짜야.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너 생각했어. 영희는 기훈의 팔을 꼭 잡는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재회는 이별보다 달콤합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씻깁니다.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1964년 봄, 기훈은 대학을 졸업한다. 졸업식 날 영희도 함께 온다. 이제 그녀는 3학년이다. 축하해요, 오빠.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졸업했어. 제 덕분이요? 응. 너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에이, 거짓말. 졸업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 벤치로 간다. 영희야. 응? 기훈은 무릎을 꿇는다. 영희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는다. 이영희, 나랑 결혼해 줄래? 기훈은 작은 반지를 꺼낸다. 은반지에 작은 돌 하나. 오빠, 비싸지 않아. 미안해.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영희는 눈물을 흘린다. 바보. 반지가 뭐가 중요해요. 오빠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해줄 거야? 당연하죠. 네, 결혼할게요. 기훈은 영희의 손에 반지를 끼운다. 조금 헐렁하지만 영희는 꽉 쥔다. 절대 안 뺄 거예요. 고마워. 두 사람은 안긴다.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프로포즈는 약속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집니다. 가난도 불안도 사랑만이 남습니다. 1964년 여름, 기훈에게 징집영장이 나온다. 영희야, 나 군대 가야 해. 언제요? 다음 달.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얼마나? 가 계셔야 해요? 3년. 육군이야. 3년. 긴 시간이다. 영희는 눈물을 참는다. 기다릴게요. 미안해. 결혼 약속해놓고. 괜찮아요. 다녀와서 하면 되죠. 정말 기다려줄 거지? 영희는 기훈의 손을 잡는다. 당연하죠. 저 어디 안 가요. 여기서 이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영희, 오빠도 약속해요. 꼭 무사히 돌아오기로.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건다. 거짓말하면 바늘 1000개 삼킨다. 안 삼켜. 꼭 돌아올 거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련을 견딥니다. 약속으로 믿음으로. 입대 전날 밤, 기훈과 영희는
효송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내일이면 가는구나. 응,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그럴게. 영희는 기훈의 손을 꼭 잡는다. 오빠, 우리 약속 기억하죠? 매년 봄, 이 벤치에서 만나는 거. 네. 오빠가 군대 있어도 전 매년 봄 여기 올게요. 영희야, 오빠가 못 와도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기훈은 영희를 끌어안는다. 봄이 오면 다시 올게. 이 벤치에 꼭 약속이에요. 약속? 다음 날 영희는 역까지 배웅 나온다. 플랫폼에는 가족들과 연인들로 가득하다. 편지 쓸게요. 응, 나도 쓸게.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고. 응, 너도. 말이 끊긴다. 할 말은 많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기차 출발벨이 울린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많이. 기훈은 영희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인다. 봄이 오면 다시 올게. 꼭 약속이에요. 약속? 기차가 출발한다. 기훈은 창밖으로 손을 흔든다. 영희도 흔든다. 기차가 멀어진다. 영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기훈은 창가에 이마를 댄다. 눈물이 흐른다. 이별은 슬픕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질 뿐. 다시 만날 날을 믿으며 우리는 이별을 견딥니다. 1964년 가을, 논산 훈련소.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깨운다. 일어나. 전원 일어나. 기훈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난다. 옆 전우들도 재빨리 움직인다. 세면, 점호, 훈련,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 밤 10시 소등. 기훈은 침상에 누워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낸다. 손전등으로 비춰본다. 영희의 얼굴. 잘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옆 침상의 전우가 묻는다. 여자친구야? 응. 약혼녀. 예쁘네. 군대 기다려줄 거야. 그럴 거야 약속했거든. 난 차였어. 입대하고 한 달 만에. 전우는 쓸쓸히 웃는다. 기훈은 말이 없다. 너는 다를 거야. 그 여자 눈빛이 진짜네. 고마워. 기훈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는다. 군대는 시간을 멈춥니다. 바깥 세상은 흘러가는데 그곳에서의 시간은 느립니다.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훈련소 3주차. 우편 왔다. 기훈은 달려간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없다. 박기훈? 없는데. 확인 좀 다시 해주십시오. 없어. 다음에 올 거야. 기훈은 실망하며 돌아선다. 6주차 여전히 편지가 없다. 다른 훈련병들은 편지를 받고 웃는다. 가족에게서, 여자친구에게서. 야, 박기훈, 너 편지 하나도 안 와? 응. 아직. 여자친구 있다며? 왜 안 쓰는 거야? 바쁜가 봐. 하지만 기훈은 불안하다. 왜 편지가 없는 걸까? 밤마다 그는 편지를 쓴다. 영희에게 나는 잘 있어. 훈련은 힘들지만 견딜만해. 네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한 통도 못 받았어. 혹시 주소를 잘못 썼나? 다시 한번 보내줄게. 훈련소, 충청남도 논산시. 보고 싶어. 정말 많이, 기훈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 기다림은 불안을 낳습니다. 소식이 없으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상상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훈련소 마지막 주. 우편. 박기훈. 드디어 기훈은 달려가 편지를 받는다. 하지만 영희의 글씨가 아니다.
봉투를 뜯어본다. 기훈아, 나야 민수 잘 지내니? 네 소식 듣고 싶어서 편지 써.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영희 말이야.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대. 이유는 모르겠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 기숙사도 빼고 연락처도 안 남겼대. 미안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힘내. 너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수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진다. 기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야, 박기훈, 괜찮아? 동료들이 달려온다. 하지만 기훈은 아무 말도 못한다. 영희가 사라졌다. 최악의 소식은 예고 없이 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그리고 세상이 무너집니다. 기훈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그곳에서 기훈은 3년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영희 생각뿐이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날 버린 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상담관이 그를 부른다. 박기훈, 무슨 일 있나?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자 문제야? 기훈은 대답하지 않는다. 군대 와서 다들 겪는 일이야. 견뎌야 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사람은 이유를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명 없는 이별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기훈은 민수에게 편지를 보낸다. 민수야, 영희 소식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부모님 연락처라도 알아낼 수 있을까? 제발 부탁이야. 기훈. 민수는 최선을 다한다. 학교 행정실, 친구들, 교수님들에게 물어본다. 한 달 후 답장이 온다. 기훈아, 최대한 알아봤어. 근데 이상한 게 많아. 영희는 9월 초에 갑자기 자퇴서를 냈대. 이유는 가정사정. 기숙사 짐도 하루 만에 다 뺐고, 친구들도 다들 놀랐대. 아무한테도 말 없이 떠났다고. 부산 집 주소를 알아냈어. 적어 보낼게. 하지만, 기훈아, 마음의 준비를 해.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누군가는 영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도 해.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 미안해. 이것밖에 못 알아냈어. 민수가. 기훈은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다른 남자. 아니야. 영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다. 의심은 독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집니다.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사랑마저 흔듭니다. 기훈은 영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민수가 알아낸 부산 주소로. 영희에게 나야, 기훈이. 내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연락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아니면 정말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유만 말해줘. 제발 답장 좀 해줘. 나 여기서 미칠 것 같아. 기훈. 일주일, 2주일, 한 달. 답장은 오지 않는다. 기훈은 또 편지를 보낸다.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영희야, 제발 답장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화가 났으면 화내도 돼. 원망해도 돼. 그냥 내 목소리 좀 듣고 싶어. 우리 약속했잖아. 봄에 다시 만나기로. 그 약속 아직 유효하지? 대답해줘, 제발. 기훈. 하지만 편지는 돌아온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서 기훈은 그 편지를 보고 무너진다. 영희, 넌 정말 사라진 거야? 무응답은 거절보다 잔인합니다.
거절은 끝이라도 알 수 있지만 무응답은 희망을 남겨둡니다. 그 희망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1965년 겨울, 강원도는 눈으로 뒤덮인다. 기온은 최전방 초소에서 보초를 선다. 영하 20도, 입김이 하얗게 서린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총총하다. 영희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나를 잊었을까? 총을 든 손이 떨린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동료가 다가온다. 박기훈, 교대 시간이야. 아, 응. 야, 너 요즘 이상해. 밥도 잘 안 먹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여자 때문이지? 기훈은 대답하지 않는다. 군대 와서 다들 겪어. 나도 그랬고, 시간이 약이야. 그렇겠지. 하지만 기훈은 믿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아프기만 하다. 시간은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이유를 모르는 상처는. 1964년 가을, 영희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다. 손에는 병원 진단서, 그녀의 손이 떨린다. 유방암 2기, 즉시 치료 필요. 어떡하지? 영희는 눈물을 흘린다. 그날 아침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정밀검사 결과 암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의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완치 될 수 있나요? 지금 치료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영희는 기숙사로 돌아와 기훈의 사진을 본다. 오빠, 미안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쓴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찢어버린다. 뭐라고 쓰지? 암에 걸렸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아니야. 오빠는 군대에서 힘들 텐데. 이런 소식 들으면 더 힘들어할 거야. 영희는 결심한다. 치료받고 다 나으면 그때 말하자. 오빠가 제대할 때쯤이면 나도 나았을 거야.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말자. 걱정시키지 말자. 사랑은 때로 침묵합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에 고통을 혼자 짊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영희는 학교를 자퇴한다. 부산으로 내려가 큰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다. 수술, 항암치료, 고통의 나날들. 머리카락이 빠진다. 몸무게가 줄어든다. 엄마가 간호한다. 영희야,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기훈 오빠한테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영희는 매일 기훈을 생각한다. 하지만 편지는 쓰지 않는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다 나으면 그때 다시 만나요. 하지만 치료는 생각보다 길어진다. 6개월, 1년.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진실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 거짓이 관계를 망칩니다. 1966년 봄 기훈의 군 생활은 2년차가 된다. 이제 그는 영희를 잊으려 노력한다. 아니, 잊은 척한다. 운동에 몰두한다. 새벽마다 달리기, 저녁마다 팔굽혀펴기, 동료들이 신기해한다. 야, 박기훈. 너 요즘 왜 이래? 특전사 준비해? 그냥 몸 좀 만들려고. 여자 잊으려는 거지? 그런가 봐. 운동만이 그를 지탱한다. 지치면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는 모범 병사가 된다. 상도 받고 포상휴가도 받는다. 하지만 휴가 때 서울에 가도 학교에 가지 않는다. 영희는 없을 거야. 가봤자
상처만 더 받을 거야. 대신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묻는다. 기훈아, 그 여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왜? 그냥 마음이 변했나 봐요.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괜찮아.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네. 하지만 기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영희가 있다. 잊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1967년 여름, 드디어 제대 날이 온다. 기훈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는다. 박기훈 병장, 제대 축하한다. 동료들이 박수를 친다. 고생했어. 좋은 일 있을 거야. 기훈은 미소 짓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이제 뭘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기훈은 창밖을 본다. 낯익은 풍경들이 지나간다. 3년 참 긴 시간이었어. 영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서울역에 도착한다. 기훈은 플랫폼에 서서 망설인다. 학교에 가볼까? 혹시 영희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3년이나 지났는데. 그는 집으로 향한다. 제대는 끝이자 시작입니다. 군대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세상으로.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변했습니다. 기훈은 취직한다. 대기업 건설회사, 그가 꿈꾸던 다리를 만드는 회사. 첫 출근 날 그는 다짐한다. 이제 앞만 보고 살자. 과거는 과거야. 일에 몰두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사들이 칭찬한다. 박 대리 열심히 하는구만.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는 있나? 아니요. 그래서 일만 하나 젊은이가 연애도 해야지. 지금은 일이 좋습니다. 사실 여유가 없다. 여유가 생기면 생각하게 되니까 영희를. 동료들이 소개팅을 주선한다. 기훈아, 이번 주말에 맞선 어때? 전 괜찮습니다. 에이, 한 번만. 좋은 여자야. 정말 괜찮습니다. 기훈은 거절한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상처받은 마음은 다칩니다. 새로운 사랑이 두렵습니다. 또 버림받을까봐, 또 아플까봐. 그렇게 사람들은 혼자가 됩니다. 1968년 봄, 제대 후 1년이 지났다. 기훈은 현장 감독으로 한강다리 건설에 투입된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는 강변을 걷는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다. 벚꽃 영희가 좋아했지. 그때 저 멀리 한 여성이 보인다. 단발머리, 하얀 원피스, 뒷모습이 익숙하다. 설마. 기훈은 가슴이 뛴다. 걸음을 빨리 한다. 영희야. 여성이 돌아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다. 네, 저 부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다. 헛것을 봤나? 그는 자책한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미 끝난 일인데. 그리운 사람은 어디서든 보입니다. 뒷모습에서, 목소리에서, 향기에서, 환영처럼.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1970년 봄 기훈은 30이 된다. 어머니가 걱정한다. 기훈아,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아직 생각 없어요. 30이나 됐는데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 저는 일이 바빠서 일만 하고 살 거야. 가정도 꾸려야지. 어머니는 중매를 주선한다. 회사 사장님 딸, 좋은 집안, 좋은 학벌. 한 번만 만나봐라.
안 되면 말고. 기우는 마지못해 나간다. 다방에서 만난 여성, 이름은 수진.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박기훈입니다. 어색한 침묵. 기훈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회사 다닙니다. 다리 만드는 일이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지지만 기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수지는 좋은 사람이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다. 하지만 영희가 아니다. 맞선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묻는다. 어땠니? 괜찮았어요. 그럼 다시 만나볼 거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기훈은 안다.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새로운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하지만 아직 손을 놓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1971년 가을, 친구 민수의 결혼식. 기훈은 하객으로 참석한다. 기훈아, 오랜만이다. 축하해, 민수야.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야지. 피로 연장에서 기훈은 구석에 앉아 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온다. 기훈 오빠? 기훈은 고개를 든다. 영희의 대학 후배, 선미. 선미야,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응. 너도? 네. 근데 오빠 영희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기훈의 심장이 멈춘다. 영희? 네. 영희 언니요. 무슨 소식? 선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언니, 많이 아프셨대요. 아파? 암이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기훈은 충격을 받는다. 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거야? 네. 치료받느라. 지금은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치료 끝나고 부산에 계신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기훈은 머리가 멍해진다. 영희가 아팠다고?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야? 혹시 연락처 알아? 아니요. 저도 몰라요. 미안해요. 기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 피로 연장 창밖으로 효송공원이 보인다. 봄꽃이 만개한 그 공원. 학교 앞 그들이 매일 산책하던 그곳. 영희야, 너 거기 가본 적 있니? 우리 약속 기억하고 있니? 진실은 늦게 옵니다. 오해가 굳어진 후에, 마음이 다친 후에.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기훈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는다. 영희가 암이었다니.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구나.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나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원망했어. 미워하기까지 했어. 기훈은 머리를 감싸준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는 책상 서랍을 연다. 오래된 사진.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 넌 어디 있니? 지금은 괜찮은 거니? 하지만 답을 알 길이 없다. 기훈은 결심한다. 찾아야겠어. 영희를 찾아야겠어. 다음 날 기훈은 회사에 휴가를 낸다. 부장님, 일주일만 휴가 쓰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개인적인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녀와. 기훈은 부산행 기차표를 끊는다. 후회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뒤로 흘러갑니다. 빌딩들, 아파트들, 그리고 효송공원. 기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내가 진작 진실을 알았더라면. 기차는 점점 속도를 냅니다. 서울이 멀어집니다. 기훈은 알지 못합니다. 이 기차가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희망으로 데려갈지, 절망으로 데려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 파트 2에서 이어집니다. 기훈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다려주세요.